안녕하세요. 커먼아인입니다. 2023년 샴페인 출하량이 2억 9,900만 병으로 8.2% 감소했는데요. 이는 팬데믹 기간의 3년 연속 성장 이후 다시 팬데믹 이전 출하 수준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샹파뉴 와인산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2억 9,730만 병이 출하되었으며 판매량은 다음 해에 18% 감소했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 두 해에는 33% 증가하여 2022년 말에는 3억 2,500만 병이 넘었습니다. 2023년에 프랑스 내 샴페인 판매는 1억 2,700만 병으로 전년 대비 8.2% 감소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수출 시장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죠. 수출량 역시 전년 대비 8.2% 감소한 1억 7,200만 병을 기록했지만 2019년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수출 규모가 이제 전체 판매량의 57% 이상을 차지하며 10년 전 45%에 비해 높습니다. 2022년에 공급 부족을 우려한 유통업체들이 과도하게 재고를 쌓아두었던 것이 2022년과 2023년 사이의 판매량 감소를 부분적으로 설명합니다. 판매량은 줄었지만 특히 수출 시장에서의 퀴베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판매액은 60억 유로 이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CIVC 관련자는 샴페인 판매량 하락은 예상된 일이었지만 판매액은 유지되고 있기에 샴페인 업계는 여전히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라 밝혔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 와인의 정제 방법 중 여과 과정에 대해 소개할게요. 내추럴 와인을 보면 구름이 낀 것처럼 탁한 색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표현 그대로 클라우디 또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블라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필터링 작업은 197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기술입니다. 이를 꼭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와인이 발효가 끝나면 효모, 박테리아, 포도 찌꺼기 등 각종 침전물이 가득 떠다닙니다. 병입하기 전 여과 시트지와 멤브레인 필터 등을 이용하여 이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데요. 필터링을 하는 목적은 우선 와인을 맑게 정화하고 맛을 더욱 깔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생물을 걸러내 안정성을 높이고 병입 후에 재발효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죠. 필터링을 거치는 와인은 대부분 달콤한 과일과 꽃향기가 풍부한 드라이 화이트 와인과 달콤한 화이트 와인, 귀부 와인, 그리고 안정된 맛과 품질을 중시하는 대량 생산 와인입니다. 일부 레드 와인은 필터링 과정에서 불쾌한 향과 맛이 와인에 흡수될 수 있다 하여 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와인에서 가장 작은 입자인 클로이드 또는 침전된 단백질 요소는 0.2에서 5 미크론이며 효모와 박테리아는 0.65에서 3 미크론, 그리고 포도 고형물과 청진제는 그 크기가 수백 미크론에 달합니다. 우선 큰 입자를 제거하는 사전 요가 단계를 진행하고 효모와 박테리아를 제거한 후 더 세밀하게 필터링하는 총 2번에서 3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러한 필터링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남아있는 부유물이 와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일부 와인은 의도적으로 와인의 독특한 풍미와 질감을 부여하기 위해 필터링을 거치지 않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박테리아 등의 영향으로 와인의 변질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출고 이후에도 보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산화황을 많이 첨가하기도 하는데요. 이산화황 사용에 대한 논란은 추후 다루도록 하죠. 뿌옇게 흐린 와인은 상하거나 잘못 만들어진 와인으로 여겨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넌 필터링이라는 하나의 와인 스타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나의 취향에 맞냐 아니냐가 있는 거겠죠. 오늘도 즐거운 와인 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